쥐띠 여러분, 2026년 병운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쥐띠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이 시기, 소금 하나로 나간 돈을 다시 불러들이고 재물운을 활짝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쥐띠는 12지의 첫 번째 동물로 본래 재물과 곡식을 모으는 재주가 뛰어난 띠입니다. 옛날부터 쥐는 곡식 창고를 지키는 동물로 여겨졌고, 그래서 쥐띠는 태어날 때부터 돈을 모으는 복을 타고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타고난 재물운이 좋아도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그 복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특히 2026년은 쥐띠에게 큰 전환기가 될 수 있는 해인데, 이때 소금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막혔던 재물운이 터지고 나갔던 돈까지도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쥐띠 분들이 이 방법을 쓰신 후 빌려줬던 돈이 돌아왔다, 갑자기 상여금이 들어왔다, 오랫동안 안 팔리던 물건이 팔렸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쥐띠만을 위한 특별한 소금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에게 가장 좋은 소금의 위치와 절대 두면 안 되는 곳까지 모두 말씀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2026년 큰 재물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쥐띠에게 좋은 운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적어주시면 구독자 한 분 한 분께 2026년 재물대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쥐띠 소금 풍수 비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쥐띠는 오행으로 물에 속하는 띠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정화하고 모으는 성질이 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쥐띠는 돈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은 흐를 곳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데 막히면 썩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쥐띠의 재물운도 흐름이 막히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고 아무리 애써도 돈이 모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으로 말려서 만든 것으로 물과 불, 두 가지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쥐띠의 물 기운과 소금의 물 기운이 만나면 서로 힘을 더해주고 소금의 불 기운은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쥐띠는 밤의 기운을 타고난 띠라서 어두운 곳에 쌓이는 나쁜 기운에 영향을 받기 쉬운데요. 소금은 이런 어두운 기운을 밝게 바꿔주고 쥐띠가 원래 타고난 재물 복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쥐가 드나드는 곳에 소금을 두면 그 집안에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쥐띠 사람이 사는 집에는 특히 소금을 잘 두어야 복이 오래간다고 믿었습니다. 쥐띠 여러분이 사용하실 소금은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 그대로 햇볕에 말린 소금으로 정제염이나 가공 소금과는 다르게 바다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쥐띠는 물의 띠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온 천일염과 특히 잘 맞는데요. 천일염 속에는 바다의 넓고 깊은 기운이 담겨 있어서 쥐띠의 재물운을 크게 키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소금은 화학 처리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많아 자연의 기운이 약하니 꼭 천일염을 구입하셔야 하는데요. 천일염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소금의 굵기는 굵은 것이든 고운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일염이냐 아니냐이고 어떤 그릇에 담느냐,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2026년 병운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쥐띠는 물의 띠라서 불의 해를 조심해야 하는데, 천일염은 물과 불의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2026년에 쥐띠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천일염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담을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쥐띠에게 가장 좋은 그릇은 바로 사기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은 흙을 빚어서 불에 구워 만든 것으로 땅의 기운을 담고 있는데요. 쥐띠는 물에 띠이고 사기 그릇은 땅의 기운이라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됩니다. 오행에서 물은 땅을 만나면 흐름이 안정되고 땅은 물을 만나면 생명을 키우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쥐띠가 사기 그릇에 소금을 담아두면 재물운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오래도록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통이나 유리병은 풍수적으로 기운이 약하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반드시 사기로 된 그릇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릇의 크기는 손바닥만 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크면 오히려 기운이 흩어지고 너무 작으면 담을 복이 적어지니 적당한 크기가 좋은데요. 그릇을 고르실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뚜껑이 있는 그릇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뚜껑이 있어야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좋은 기운은 그릇 안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쥐띠는 모으는 재주가 있는 띠이니 뚜껑으로 덮어서 복을 꽉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그릇의 절반 정도만 채우시면 됩니다. 너무 가득 채우면 나쁜 기운을 흡수할 공간이 없고 너무 조금 넣으면 힘이 약해지니까요. 그리고 소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없애고 바짝 말린 소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쥐띠는 물에 띄지만 소금 자체가 습하면 오히려 기운이 탁해지니 깨끗하고 마른 소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쥐띠 여러분, 소금 그릇을 어디에 두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쥐띠에게 가장 좋은 위치는 바로 현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관의 북쪽 방향이 특히 좋은데요. 쥐는 12지 중에서 북쪽을 담당하는 동물입니다. 북쪽은 물의 방향이고 쥐띠의 본 방위이기 때문에 이곳에 소금을 두면 쥐띠의 운이 가장 강하게 발휘됩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쥐띠는 특히 현관의 기운에 민감한 띠입니다. 쥐띠 분들 중에 유독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피곤하거나 기운이 빠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건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이 현관에서 막히지 않고 집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현관 북쪽의 구석진 곳이나 신발장 위에 소금 그릇을 놓아두시면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재물 기운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만약 집의 구조상 북쪽 방향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현관 문을 열었을 때 왼쪽 구석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왼쪽은 청룡 방향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밝은 곳보다 어둡고 습한 구석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소금을 두어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쥐띠 분께서 빚을 갚느라 고생하시다가 현관 북쪽에 소금 그릇을 두신 후 2달 만에 오래전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으셨고 그 후로 매달 수입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하시는데요. 또 다른 쥐띠 분은 몇 년 동안 사업이 안 풀리고 돈이 나가기만 하다가 이 방법을 쓰신 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밀린 대금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쥐띠는 본래 재물을 모으는 복이 있지만 흐름이 막히면 그 복이 발휘되지 못하는데 소금이 그 막힌 길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쥐띠 여러분, 소금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면 금전운이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호환석 팔찌입니다. 호환석은 이름 그대로 호랑이 눈동자를 닮은 보석으로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쥐띠에게 호환석이 좋은 이유는 호랑이와 쥐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강한 기운으로 쥐띠를 지켜주고 쥐띠는 그 보호 아래에서 재물을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것이죠.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라서 쥐띠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해인데 호환석의 강한 기운이 바로 이 불의 기운을 조절해주고 쥐띠를 보호해줍니다. 집에 소금을 두어 집안의 기운을 지키고 몸에는 호환석 팔찌를 차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쥐띠 분들이 호환석 팔찌를 착용한 후 거래가 성사되었다, 승진 기회가 왔다,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호환석 팔찌는 금전운뿐만 아니라 건강운도 함께 높여주기 때문에 가족 선물이나 지인 선물로도 많이 찾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모든 호환석 팔찌를 하나하나 정성껏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어서 빠르게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물량이 많아지면서 특별 할인 혜택은 곧 마감될 예정인데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 댓글에 소원을 남겨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 3분께는 호환석 팔찌를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댓글로 직접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호환석 팔찌 구매 링크는 댓글 고정으로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금을 잘 두면 복이 들어오지만 잘못 두면 오히려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쥐띠는 절대로 부엌에 소금 그릇을 두시면 안 됩니다. 부엌은 불을 쓰는 곳입니다. 쥐띠는 물의 띠인데 부엌의 불 기운이 너무 강하면 서로 부딪혀서 좋지 않은데요. 거기다 소금까지 두면 물과 불이 계속 싸우는 형국이 되어 집안에 다툼이 생기고 돈이 새나가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쥐띠분이 요리할 때 편하려고 부엌 선반에 큰 소금 단지를 두었는데 그 뒤로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하고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했으며 사업도 자꾸 꼬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풍수를 보는 분의 말을 듣고 부엌에 소금 단지를 치웠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집안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사업도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쥐띠는 화장실에도 소금을 두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기운이 나가는 곳인데 쥐띠의 물 기운과 화장실의 물 기운이 만나면 복이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쥐띠에게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데 화장실에 소금을 두면 재물이 물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에도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침실은 쉬는 공간인데 소금의 강한 기운이 쥐띠의 예민한 감각과 부딪혀 잠을 설치게 만들고 피로가 풀리지 않게 합니다. 이 세 곳만 피하시면 됩니다. 부엌, 화장실, 침실 이곳에만 두지 않으시면 쥐띠의 복은 지켜집니다. 소금 그릇을 한 번 두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기운을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쥐띠에게 가장 좋은 교체 시기는 음력 11월입니다. 음력 11월은 쥐띠의 달이기 때문에 이때 소금을 바꾸면 새로운 기운을 받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만약 음력 11월을 놓치셨다면 입춘이나 생신날에 바꾸셔도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만 바꿔주시면 충분하고 너무 자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쓰던 소금을 어떻게 버리느냐입니다. 절대로 다시 음식에 쓰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나쁜 기운을 흡수한 소금을 먹으면 그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강과 운을 생각하면 절대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바꾼 소금은 흐르는 물에 씻어서 버리시거나 화단 구석에 묻으시면 됩니다. 땅에 묻으면 나쁜 기운이 정화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니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 소금으로 바꾸실 때는 그릇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다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릇을 씻을 때는 맑은 물로만 씻으시고 세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쥐띠 여러분, 2026년 병우년은 불의 해입니다. 쥐띠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해이지만 소금을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쥐띠는 본래 재물 복이 많은 띠입니다. 하지만 그 복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소금이 바로 그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천일염을 준비하시고 사기 그릇에 담으시고 현관 북쪽에 두세요. 그리고 부엌, 화장실, 침실에는 절대 두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2026년 쥐띠 여러분께 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오고 새로운 재물운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쥐띠 분들이 이 방법으로 빚을 갚고 사업이 풀리고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2026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쥐띠에게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적어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재물운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쥐띠 여러분 모두 돈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